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식은 계단 쌓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단 쌓기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구강 안에서 환자가 가장 편안한 치아, 환자가 원래 있었던 데 자연치아보다 더 혹은 자연치아만큼 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신의 손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1번 문제는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악 중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상악 중절치 수간의 길이는 10.5mm였고 근원심경은 몇 mm였나요? 8.5mm였죠. 상악 중절치 수면 중에 가장 넓은 면은 순면, 레벨 서피스였고요. 자, 상악 중절치 치경면은 치근을 향해 볼록한 알파벳 무슨 자형을 이룬다고 했어요? U자를 이룬다고 했죠. 자, 한 확장된 지식을 물어볼게요. 설면의 치경면은 무슨 자였어요? 예, 약간 V자였죠? 예, 상악 중절치 순면을 보면 근심 절단 우각은 직선적이고 원심 절단 우각은 둥근 무슨 상징이 있었어요? 우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눈치코치 우각 상징을 얘기하면 돼요. 상악 중절치 발응엽에서 존재하는 융선, 근심 순면 융선 제가 볼록이라고 했죠. 근심 순면 융선, 중앙 순면 융선, 원심 순면 융선 만져보면 알아요. 난 알아요. 중절치, 근심 순면 융선, 중앙 순면 융선, 원심 순면 융선이 있다는 걸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바루구가 있죠? 예. 자, 6번 문제. 중절치 설면에서는 설면 결절에서 절단을 향해서 한 개 내지 세 개인 무슨 극돌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악 중절치 근심부 치경선 높이 3.5, 원심부 치경선 높이 2.5. 자, 만국도의 차이는 몇 mm인가요? 1mm였습니다. 상악 중절치 치근점은 약간 어디로 아주 미묘하지만 원심으로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치근 상승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악 중절치 수각의 개수, 모의고사 문제도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개였습니다. 자, 오늘은 상악 측절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년 전에 선배가 깎은 11번 책. 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악 중절치,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절단 이렇게 상악 중절치를 했다면요. 오늘은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사이즈도 조금 작죠? 순면, 그리고 가장 외형이 다른 설면, 근심면, 원심면, 절단. 자, 상악. 자, 이렇게 해볼게요. 상악 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인데요. 요 중에서 오늘은 측절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걸 찾아봤는데 없어서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왔는데요. 상악 측절치 마찬가지예요.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4개의 면과 절단 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문사 교과서 22쪽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절치 바로 옆에 있어서 측면에 있어서 측절치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중절치를 도와서 음식물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lateral incisor, 측절치, lateral incisор라고 합니다. 자, FDI 시스템으로는요, 우자, 우측에 있는 상하 우측 중절치는 12번, 좌측에 있는 상하 좌측 측절치, 중절치 아니고 측절치는 22번 치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넘버링 시스템, 우리가 미국에 가거나 그럴 때는 ADA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상하 우측 제3대 고치가 1번, 1, 2, 3, 4, 5, 6, 7번이네요. 7번이 상악 우측 측절치, 8, 9, 10, 10번이 상악 좌측 측절치네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약호를 알아야 되는 건 약속된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FDI라고 했어요. 국제치과연맹 표기법 12번, 22번 어떤 치아인지
12번, 22번 치아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12번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못해서 22번 쪽을 치료를 하려고 해서 환자인 제가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저 12번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12번, 20번 약속된 기호로 치아에 대해서 상하게 있는 치아이냐, 하게 있는 치아이냐, 좌측에 있는 치아이냐, 우측에 있는 치아이냐, 그리고 치아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이 치과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부른다는 거, 그 중에 가장 널리 쓰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상하 모두 다 사용하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하는 FDI 시스템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문사 교과서 87쪽에 보면 상악측절치 치수가 있어요. 치관의 길이 9.0. 그 전에 했던 상악 중절치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악 중절치 외에서 측절치가 형하고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형하고 동생 같은 느낌. 상악 중절치가 형이고 측절치가 동생같이 사이즈가 작아요. 일단 치관의 길이가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근원심폭은 무려 2mm 차이가 나요. 중절치는 8.5인데 비해서 측절치는 6.5고요. 순설폭은 1mm 차이가 나죠. 상악 중절치는 순설의 폭이 얼마였나요? 7이었죠. 이에 비해서 측절치는 6이니까요. 그리고 근심무 치경선 높이 3, 원심무 치경선 높이 2. 물론 0.5씩 줄어들지만 마찬가지로 근심무 치경선이 원심무 치경선보다 높더라. 즉 치경선 망곡 상징이 있었고 이 치경선 망곡 상징의 차이는 1mm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문사 87쪽을 옆에 놓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선에서 두 번째 위치하는 치아. 중절치를 보조해서 음식물을 자르는 데 쓰는 역할. 전체적인 외형은 중절치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요. 제3대구치라고 하는 사랑니가 기형이나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기형이나 변형이 많은 게 상악측절치예요. 자, 여러분 중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내가 내 치아를 그렇게 열심히 뚫어지게 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상악측절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상악 유측절치가 아직도 탈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울로 한번 빨리 보세요. 나의 상악 좌우측의 측절치는 제 외형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저의 비밀을 얘기하면요. 상악 좌우측 측절치가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쐐기형으로 뾰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공소 혹은 병의원에 근무하면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악 측절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쐐기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서 제3대구치 사랑니 다음으로 기형이나 변형이 많은 치아는 상악 측절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악 측절치 순면 한번 볼게요. 순면. 네 가지 면 중에 가장 큰 면이기도 할 거예요. 한번 그 현문사 교과서 88페이지 열어놓고 보시면 순면의 외형은 상악 중절치나 측절치나 큰 차이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상악 중절치처럼 치경부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외형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대 풍량도 마찬가지로 치경 3분의 1이고요. 순면. 치경련은 중절치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U자형을 띠고 있습니다. U자 둥글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근의 원둔 절단에서 봤을 때 근심은 예리하고 원심은 둥글더라. 근의 원둔 우각상징. 치아 중에 제왕, 우각상징의 제왕은 바로 상악측절치예요. 상악측절치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상악측절치가 나는 우각상징이 제왕이야. 우각상징 제일 강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순면은 발육엽이 3개고요. 마찬가지로 이 발육엽의 융선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고요. 이 융선은 근심 순면융선, 중앙 순면융선, 다음에 원심 순면융선. 여기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88페이지예요.
예, 용선이 있고요. 용선과 용선 사이에는 이렇게 근심, 순면구, 바르기란 말을 빼도 돼요. 원심, 순면구 두 개에 뭐 마치 11자처럼 느껴지는데 11자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바르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절단에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절단결절 마멜론이 있어요. 이 절단결절을 볼 수 있는 지하는 중절치와 측절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절치, 측절치는 이미 절단을 많이 음식물을 으깨고 자르고 커팅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 마멜론이 없어졌어요. 자, 순면 전체의 풍용도 동글동글한 정도는 상악 중절치보다 더 풍용해요. 굉장히 동글동글한 느낌 드시잖아요. 뭐 도토리처럼 동글동글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순면 용선이나 바르구는 중절치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 중절치, 나 측절치 잘 보이시나요? 순면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설면 한번 볼게요. 사실 순면보다 상악 중절치 순면보다 설면이 조금 더 다른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웹캠으로 갑니다. 상악 중절치 설면입니다. lingual surface. 자, 상악 측절치 설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89페이지 같이 볼게요. 근심 변연능선, 원심 변연능선, 설면 결절, 절단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고요. 설면화가 V자처럼 굉장히 좁죠. 예, 이 V 치경련이 설면의 치경련이 좀 V자가 더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그 설면화도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치경부 굉장히 좁은 상악 중절치보다 훨씬 좁은 상악 중절치의 치경부에 보시면 이렇게 V자이긴 V자지만 U자 V자 정도의 느낌이라면 상악 측절치는 명백한 V자예요. 명백한 V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설면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연 융선과 설면 사이에 지금 여기도 제가 점을 하나 찍어 놨는데요. 예, 설면 소화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작은 구멍 맹공이라고 해서요. 맹공이 아니고요. 맹공이라고 해서 좁아지는 부위에서 치아 우식증,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 구멍도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맹공이라고 합니다. 자, 양쪽에 근심 변연융선, 원심 변연융선, 예, 이 사이에 설면 소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좁아지니까 거기에 구멍이 생기면 이렇게 맹공이 생길 수도 있다. 다시요. 맹공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 충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면 소화를 넘어서 설면 결절을 해서 원심면 쪽에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잡았다 놓은 것처럼 길게 펴져 있는 사절흔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맹공이나 사절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혀로 한번 만져보세요. 상하, 좌우측, 측절치. 맹공 있으신 분. 변연융선 사이에 이렇게 맹공 있으신 분. 뭔가 구멍 같은. 네, 한 분 정도 손이 보여요. 손이 보여, 손이 보여. 보이시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설면 결절을 넘어서 예, 원심 쪽으로 뭔가 잡았다 놓은 것처럼 길쭉하게 패이신 분. 원심 쪽으로. 네, 사절흔이에요. 근데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면에. 자, 설면이 안 보이는 게 있죠. 설면에. 자, 상악 중절치에서는 절단연에서 설면결절에서 절단연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에서 3개 정도가 보인다는 뭐가 있었어요? 큰 소리로. 그렇죠. 극돌기가 있었죠. 극심한 돌기, 극돌기. 근데 상악 측절치에는 극돌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설면의 다른 면이에요. 설면의 다른 면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상악 중절치 설면과 상악 측절치 설면에는 극돌기가 있는지 없는지 치경련이 V자가 굉장히 설면 쪽이 예, 다르죠. 측절치가 굉장히 다르죠. 변연융선도 측절치가 더 뚱뚱해요. 설면와는 측절치가 더 좁아요. 깊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극돌기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상하측절지 설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심면과 원심면, 정중선에서 가까운 쪽을 근심면이라고 하고요. 정중선에서 먼 쪽을 원심면이라고 했는데요. 치근이 조금 길어 보이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상하중절지 순면을 축소한 것처럼 비슷해 보이고요. 순축과 설축 모두 치경 3분의 1이 가장 돌출되어 있어요. 최대 풍륜부예요. 그리고 근심부 치경선 망곡도는 3mm, 3mm로 되어 있고요. 치경선에 망곡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봤더니 약 3mm 정도 되어 있더라. 자, 원심부 치경선도 살펴봤더니 망곡이 되어 있는데 그 망곡의 정도가 근심이 더 망곡되어 있더라. 치경선 망곡 상징. 자, 차이는 1.0의 차이입니다. 자, 원심면을 살펴보면요. 원심면은 더 둥글고요. 절단 3분의 1이 더 함몰되어 있고요. 거의 근심면과 비슷해요. 망곡도는 2.0, 근심면은 3.0. 자, 절단이 꼭지점이고 치경면이 저면이 윗변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 모형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망곡도가 근심부 치경선의 망곡도가 더 크고 원심부 치경선 망곡도가 조금 더 작은 1mm 정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치경선 만곡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절단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절치 절단연 보겠습니다. 중절치 절단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측절치 절단연의 특징 한번 볼게요. 다르죠? 중절치의 절단은 약간 일자처럼 보여요. 원심적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측절치는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어요. 예, 어느 쪽이 근심이고 어느 쪽이 원심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고요. 우각상징도 근의 원도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악 중절지 절단과 비슷하지만 근심반부보다 원심반부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망곡상징도 크고요. 원심으로 가면서 확실히 더 경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근치예요.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입니다. 자, 그리고 치근첨은 중절치보다 더 뾰족하고요. 원심으로 이번에 상악 중절치의 치근은 약간 원심으로 기울어졌다면요. 상악 측절치에서의 그 치근첨의 위치는 제가 휙을 하려고 했는데 휘바람을 불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무슨 상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근 상징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각은 치수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절단 부위에 2개. 상악 중절치의 수각의 개수는 여러분 몇 개였나요? 2개요? 1개요? 3개요? 몇 개죠? 자,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3개였습니다. 몇 개요? 3개였습니다. 상악 중절치는 3개였고요. 지금 하는 상악 측절치는 절단 부위에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헷갈려 할까봐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측절치를 한번 책을 놓고 비교해 보려고 그림으로 이렇게 한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순면을 보시면 순면의 절단도 상악 중절치는 물론 원심 쪽으로 경사지지만 거의 평평하고요. 상악 측절치는 확실히 절단이 원심 쪽이 약간 더 경사가 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무슨 상징이 더 크냐면요. 근심 쪽은 직선, 예리하고 원심 쪽은 곡선, 원둔, 근의 원둔, 우각 상징. 확실히 우각 상징의 제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상악 측절치. 외형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것의 하나는 바로 설면의 외형이 굉장히 달라요. 설면을 보시면 똑같이 가로로 나눈 치경, 중앙, 절단을 나누면 치경 3분의 1 쪽에 설면 결절이 똑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치경련의 외형도 V쉐입이에요. 그렇지만 상악 중절치는 엄밀히 말하면 V쉐입이라기보다는 U와 V를 섞은 둥근 외형이라면 상악 측절치
측절지 설면의 직역력은 너무나 명확한 나 V예요. V예요. V자의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심 변연 융선 접촉하는 뚝방 같은 변연 융선 marginal 릿지 원심 변연 융선이 중절치와 다르게 측절치는 근심 변연 융선, 원심 변연 융선이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점 하나는요. 설명 결절에서 절단을 향해서 하나, 둘 혹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 상악 중절체는 극돌기가 있는 것에 비해서 상악 측절체는 극돌기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설면은 정말 다르게 생겼죠. 순면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상악 측절치의 양쪽 변연형선 끝에 여기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걸 저희는 맹꽁이라고 해요. 맞죠? 맹꽁이? 아니죠. 맹공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맹공이 있지 않고요. 또 구강검진하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맹공이 있으면 실런트나 아니면 무슨 필러 같은 걸로 이미 채워져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반에 맹공이 30명을 수업한다면 한 명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뭐 6학년 뭐 이때 있었는데 뭐 다 실런트나 어떤 다이렉트 레진 이런 걸로 필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심 쪽에 이렇게 뭔가 흔적같이 이렇게 깊게 패인 사선의 흔적과 같은 사절 흔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절 흔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면과 설면, 상악 중절지 순면, 설면, 상악 측절지 순면, 설면 외형을 보시면 닮은 듯 안 닮은, 마치 여러분 집에 가면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얼굴을 보면 닮은 듯 안 닮은 듯,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닮은 듯 안 닮은 듯 이렇게 싸우는데요. 남들이 보면 너희 형제야, 너희 닮았어, 너희 자매야, 너희 닮았어 라고 얘기하듯이 상악 중절지와 측절지는 외형적인 그 특징은 조금 닮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자, 절단을 보시면 상악 중절체 절단은 물론 원심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지만 거의 수평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상악 측절지는 굉장히 많이 원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치아를 딱 보면서 어떤 게 중절치고요, 어떤 게 측절치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순면에서 일단 뭐 우각상징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더 동글동글한 밤톨 같은 이런 특징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잘하신 거예요. 자, 다음 순면에서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설면으로 가시면 되죠. 설면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극돌기가 없습니다. 설면화가 더 좁고, 상악 측절지가 좁아요. 그 직역면의 모양이 상악 중절지는 U자 같은 데 비해서 상악 측절지는 V자 외형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이런 특징을 보면서 상악 중절지와 측절지가 어떻게 외형적으로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강 안에서 기형이나 변형이 가장 많은 치아는 제3대 고체 사랑을 알만한 나이에 맹출하는 나이야.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철이 들어 wisdom teeth라고 하는 사랑니 다음으로 기형이나 변형이 많은 치아는 상악 측절치예요. 그래서 국가시험에 이렇게 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문제를 더 꼬이게 냈는데요. 계승치 중에서 기형이나 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치아는, 자,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요. 첫 번째는 계승치라는 키워드를 주목해야 되겠죠. 계승치는 유치가 탈락하고 그 자리에 맹출하는 중절지, 측절지, 견치, 1소구치, 2소구치까지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뒤에 있는 1대구치, 2대구치, 3대구치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계승치 중에서 기형이나 변형이 많은 치아는 누굴까요? 상악 측절치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단서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구강 내 치아 중에서 계승치 중에서라는 말이 있을 때는 상악 측절치가 가장 많은 기형이나 변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구강 내 모든 치아 중에서 기형이나 변형이 가장 많은 치아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때는 상악 축절치가 정답이 아니고요. 제3대구치예요. 제3대구치. 사랑니. 매복돼서요. 누워있어요. 숨어있어요. 자, 군인들. 저 군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매복하시오. 그러면 어디 숨으라고 돼 있잖아요. 치조골 안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치은을 차고 에럽션 맹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복 치료에 쓸 수 있고요. 또 제3대구치는 틀어져 있고 이런 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니. 근데 사랑니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랑니 빼거나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구강 내 전체의 기형과 변형을 물어볼 때는 제3대구치. 자, 그 다음에 계승치에서라고 조금 이렇게 문제 앞에 무엇인가를 더 하나 생각하게 만들 때에는 상악 측절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우각상징 측면에서 우각상징의 제왕이 상악 측절치더라. 망곡상징도 강하더라. 치경선 망곡상징은 상악 중절치보다는 조금 낮지만 차이는 1mm더라. 치근상징이 상악 중절치보다 더 강하더라. 원심으로 휘어져 있더라. 치관의 순면과 설면의 볼록볼록한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절단결절 마멜론 있어요? 나 절치예요 있습니다. 오목한 부분. 자, 순면에서는 바르고 이런 부분이 오목했고요. 설면에서는 설면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상악 중절체에서만 볼 수 있는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맹공과 사절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제3대구치를 제외한 치아 중에서 기형이나 변형 혹은 맹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는 센스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상악 측절치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저랑 배웠어요. 그래서 4개의 면, 즉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그리고 한 개의 절단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상악 중절치와는 다른 듯, 닮은 듯, 닮은 듯, 다른 듯한 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센스 부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 닮은 듯 다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각각은 아니고 이렇게 뭉쳐서 마지막으로 비교했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악 중절치가 갖는 디테일한 특징과 상악 측절치에 대한 특징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국가시험에 상악 중절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하나는. 상악 측절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하나는. 이러면서 2개 혹은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러면서 문제를 닮은 듯 다른 듯한 치아를 섞어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 두 치아의 다른 점들을 좀 더 상호 비교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조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과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정수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